안녕하세요. 푸르메리의 김보경, 주미경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덥네요.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이 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죠. 요즘 에어컨 때문인지 감기 환자도 많고 또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번지고 있어요. 저도 직장에서 지금 동료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며칠간 혼자 일하느라고 죽다 살아났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걸려도 예전처럼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고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코로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고열이니까 여러분들 콧물 나고 열 나면 바로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제가 오늘은 조금 시원한 책을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으로 우리들 곁에 계시다가 가신 법정 스님의 일기일회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일기일회란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지금 이 만남은 생애 다 한 번의 인연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일기일회라는 말을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만나고 있든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만남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여름에 덥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 마음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런 때에 우리 법정 스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챕터는 2007년도에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법정 스님께서 많은 분들 앞에서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라 라는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책으로 모아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현재 지구상의 벌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40%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로 인해 벌 10마리 중에 4마리는 죽고 겨우 6마리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벌이 매개 역할을 해야 식물이 열매를 맺을 텐데 벌이 없어 가루바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한 농약 때문에 산중에서도 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산중의 높이가 해발 800m 정도인데 여기에 67그루의 산자두와 돌배나무가 있습니다. 돌배나무를 그쪽에서는 삼배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들의 꽃은 무성하게 피는데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6, 7년째 목격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사는 산중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랭지에서 채소를 가꾸느라 독한 농약을 수없이 뿌려대는 탓에 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자연이 공급을 하는데 분수에 넘치는 탐욕 앞에서는 궁핍해집니다. 탐욕을 억제하려면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고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이든 신문이든 들여다보면 광고의 마력에 빨려 들어갑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다가도 반복해서 광고를 접하면 결국 넘어갑니다. 일단 광고에 빠져들면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 즉 정신적인 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더미 앞에서도 우리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행복의 움이 트는 것이지 물질은 한때에 불과할 뿐 우리를 영원히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가령 시장에서 남이 안 가진 물건을 사다가 집에 놓아둬 보십시오.
며칠은 좋지만 한두 주일 지나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물건입니다. 행복은 조화로운 삶에 있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알맞은 상태, 자기 분수에 맞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듯 가져야 합니다. 절제의 미덕에 기반을 둔 검소한 생활 습관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이룹니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들 수 있는 한 물건을 적게 사용하고 간소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삶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은 갖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신이 덜 흐트러지고 자기가 지닌 것들의 소중함을 압니다. 남 주기에는 아깝고 놓아두기에는 짐스러운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필요해서 구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이런 물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 전기와 화학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는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을 가져옵니다.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가전제품 하나, 가구 한 가지를 만드는데 그만큼의 매연과 산업 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일은 국가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를 억제하고 절제의 미덕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끝없는 욕구인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각자의 삶에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지구 환경의 소생과 종말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우리들 삶이 보다 인간답게 자리 잡기를 거듭 바랍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2007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5년 전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좀 시대착오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고 소비 더 없는 소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들한테는 어떤 정말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귀에는 잘 안 들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막 집이 엉망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이렇게 번잡할 때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 법정 스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으면서 제 주변을 좀 돌아보기도 합니다. 기후의 이상 기온으로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 이렇게 더워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소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미경 작가의 빨간 우체통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동화는 왼손에게 한지원 작가의 그림책 사계절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늘은 기필코 말할 거야. 왼손에게 오른손은 억울했다. 숟가락질, 양치질, 가위질, 빗질까지도 오른손 일이었다. 왼손은 핸드크림을 바를 때만 먼저 슬쩍 다가왔다. 얄미있게. 그뿐만 아니다. 반짝이고 근사한 것은 언제나 왼손 차지였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왜? 뒤집어 봐도 똑같은데 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오른손은 들떠 있었다. 곧 반짝거릴 자신의 손톱을 상상하며 왼손에게 정성스럽게 매니큐어를 발라줬다. 이제 내 차례야. 왼손이 바들바들 떨며 오른손에게 다가갔다. 엉망이었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니야, 나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다고? 맨날 내가 다 하고 너는 놀기만 하잖아. 항상 내가 먼저 나서서 다 해버렸잖아.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바보같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뭐? 바보? 왼손이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가 겁낼 줄 알고 오른손도 질세라 손을 움켜쥐었다. 정말 해보자는 거야?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딱! 쿵 소리가 들려왔다. 오른손은 왼손이 미웠다. 왼손을 탓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른손을 다쳤네. 맞아, 왼손도 아니고 말이야. 모두가 같은 말만 했다. 왼손은 정말 바보같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왼손은 열심히 했다.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젓가락질도 양치질도. 그러나 오른손처럼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왼손에게 불청객이 다가왔다. 몰래 머물다가 떠났다. 윙! 떠난 것은 모기였다. 왼손에 머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닿지 않았다. 오른손이 다가왔다. 벅벅 긁어주었다. 꾹꾹 손톱으로 눌러주었다. 그때 윙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마주 보았다. 짜! 고마워. 왼손이 먼저 말을 건넸다. 이제 오른손이 대답할 차례다. 나의 친구 왼손에게 사랑의 하트를 보낸다. 더운 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빗방울이 어쩌면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야 하는 여름의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왼손에게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내가 희생만 했다고 투정하지 않았는지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왼손과 오른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매우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날이 매우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가을을 기다리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위에 지치고 흐트러지기 쉬운 여름, 우리 짧지만 그리고 조금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정 스님의 어떤 법문집을 통해서 일기일회라는 그런 단어 하나만 상기해도 우리가 조금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바로잡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주미경 작가가 왼손에게라는 동화책을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른손 왼손의 소중함을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는 생각도 내가 더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때로는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9월이 되면 10월이 되면 조금 더 그런 생각들에서 조금 더 노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에는 9월에 추석도 끼었는데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조금 9월 늦자라게 우리가 가을 냄새, 가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기의료 한 번뿐인 이 순간,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보경, 주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